자, 327번 갑시다, 여러분들. 자, 일단 2세타랑 4세타가 y축대칭이다라고 나와 있는 이 상황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세타하고 4세타에 대한 동경을 지금 천천히 그려 나가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2세타에 대한 동경을 그리면 봅시다. 자, 일단 2세타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2세타는 2파이부터 2세타의 범위를 살펴보면 일단 4파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렇지? 그러면 얘는 2세타가 여기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어디서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편한 데 그리시면 돼. 편한 데. 선생님은 2세타를 그냥 편한 데 여기다 그려놓을게요. 여기다 이렇게 편해. 자, 그러면 이때 4세타가 y축계칭이라고 했으니까 4세타에 대한 동경은 그대로 동경을 y축계칭해서 이만큼이 4세타가 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괜찮니? 항상 그려놓고 식을 끄집어내자. 그럼 어떤 식이 끄집어 나오냐면 이만큼이 2세타니까 y축계칭한 이만큼도 당연히 2세타의 각을 이룰 것 같고 식 끄집어내보면 2세타랑 4세타를 더한 6세타가 파이가 된다라는 거죠. 180. 됐니? 근데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뒤에 2n파이까지 붙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건 세타니까 세타는 6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n파이가 되고요. n에다가 0, 1, 2 이렇게 넣어야지. 그래서 이 범위에 맞는 걸 적어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됐니? 자, 그러면 n이 0이라면 얘가 n이죠. 6분의 파이는 저기 안 들어가니까 안 되고 n이 1이면 안 되고 n이 2부터 되겠다. 그치? n에다가 2 대입해 주시고 3 대입해 주시고 4 대입해 주시고 5까지 대입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대입한 게 세타가 전부 다 가능하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몇 사분면인지 모르면 그냥 편한데 그리시면 돼요. 어디다 그리든 얘들아 식은 똑같이 이런 식이 끄집어 나와. 어디다 그려도 상관없어. 알겠니? 자, 넘어가서 325번 갑니다. 325번. 지금 기계처럼 그냥 쭉 그려야겠는데. 세타가 4사분면에 가릴 때 결혼식 나중에 심 알리 안 해도 돼? 괜찮아? 왜냐면 다른 모르면 또 혹시 모르잖아. 일단 할게. 동경한 존재하지 않는 성경어라. 자, 봅시다. 자, 일단 세타가 4사분면이라고 나왔어. 그러면 4사분면을 표현해보면 그럼 잘 그렸다. 준우야, 4사분면 표현 어떻게 되는데? 2m 파이 더하기 2m 파이 더하기 2분의 3파이 그리고 2m 파이 더하기 그래. 풀 리가 없는데? 그럼 3으로 나눠. 그럼 양쪽 3으로 나누니까 3분의 2m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3분의 세타 3분의 2n 파이 더하기 3분의 2파이죠. 2파이로 되는 거야. 맞아? 그러면 n에다가 0부터 1000을 넣는 거야. 음수를 넣어도 되지만 0부터 넣는 게 편하기 때문이야. 참 0을 넣으면 얘는 2분의 파이부터 0을 넣으면 3분의 2파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1을 넣으면 3분의 2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렇게. 자, 2를 넣으면 지금 1 넣었죠? 자, 2를 넣으면 3분의 4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3분의 세타 2를 넣으면 3분의 4파이 더하기 3분의 2파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계속 넣는 게 맞지만 얘가 한 바퀴를 돌게 되면 이제 줄기라는 게 생긴다는 거지. 실제 n에다가 3을 넣어보면 얘가 뭐가 돼? 2파이가 되지? 그럼 얘랑 똑같아진 거야. 동경의 위치가 똑같아진 거야. n에 3을 넣어보면 얘가 2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럼 이 동경이랑 똑같다고요. 무슨 말인지 재밌나요? 즉 대입을 하다 보면 줄기라는 애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줄기가 딱 한 바퀴를 돌 때면 이제 여기서 딱 멈추고 이런 애들이 반복될 뿐인 거야. 무슨 말인지 될까? 그래서 이거 4분면 읽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에 따라 존재하지 않는 거 체크하면 답이 나왔다. 끝. 자, 넘어가서 333번 갑시다. 333번. 이해됐어? 넣어주면 안 돼? 계산 실수한 거 지금 할 거야?
되냐고요? 네. 자, 일단 문제가 이 고무판이 회전하면서 닿는 부분의 넓이가 1800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봐봐. 고무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가 고무니까 얘가 회전하면서에 대한 넓이는 이만큼이 나오겠네. 이만큼이에요. 얘가 1800이라는 얘기니까. 완벽한 부채꼴이 아니야, 얘들아. 제가 1800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 일단 1800파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회전하면서 닿는 부분의 둘레. 이놈의 둘레가 B라고 나왔어. 둘레가 B. 그리고 와이퍼 전체의 길이가 A. 이 와이퍼 전체의 길이 얘가 A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네요. 이거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일단 여기가 1800파이라고 나왔는데 얘를 구하려면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 빼야겠지? 그치? 근데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길이를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R이라고 한번 가정을 하자. 그러면 일단 1800파이에 대한 식을 세우면 1800파이는 2분 큰 거.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R제곱 세타. 3분의 2파이로. 이 큰 거에서 이 작은 걸 빼줘야 된다는 얘기지. 됐나요? 그럼 작은 걸 빼면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됩니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아래값이 나온다는 거지. 자, 그러면 파이 지워버리고 자, 계산해보면 여기가 1800 지워지니까 1200 마이너스 지워지니까 3분의 1 R제곱 얘가 1800 이렇게 되고요. 정리하면 3분의 1 R제곱이 잘못됐구나. 자, 얘들아, 여기 큰 부채꼴의 넓이가 반지름이 60이 아니죠. 여기 반지름이 R 플러스 60으로 하셔야죠. R 플러스 60.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가셔야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뺀 게 1800이다 라고 하면 이거 계산하면 이제 아래 값이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이거 아래 값만 구하면 둘레는 어떻게 구해? 둘레는 요 길이 그리고 요 길이 요 길이 가면 둘레 나오겠죠? 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문제가 아마 의미를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들. 고무가 움직일 때 요만큼을 넣는 거예요. 됐니? 반지름만 구하면 끝난다. 연출하고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33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338. 좌표평면에서 원 유정 A P A B가 8이 동경 OP가 나타내는 세타다. 네, 사인 세타가 옵니다. 사인 세타 자, 가봅시다. 자, 일단 원의 방정식 나와 있으니까 원 먼저 그려주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6인 원 일단 이런 식으로 빨리 그리면 되겠다. 그리고 A가 6,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A는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4AP가 파이라고 했거든. 파이. 그러면 4AP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R세타 되잖아. R세타. 근데 반지름이 뭐야? 6인 상황이지? 즉 6세타가 파이가 된다라고 하면 일단 세타가 나온다는 얘기죠. 세타가 6분의 파이가 된다는 얘기. 6분의 파이. 그러면 이 각이 6분의 파이라는 얘기인데 이 A를 끼고 있으면서 6분의 파이라는 각은 이렇게 6분의 파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이렇게 6분의 파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즉 P가 여기 써도 되고요. P가 여기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되십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P가 여기냐를 얘기를 하고자 할 때 문제에서 동경 OP가 이루는 각이 세타래. 그러면 얘가 이루는 각은 이만큼이 세타 6분의 파이고 이놈의 동경이 이루는 각은 6분의 11파이라고 읽든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고 읽어줘야 된다는 얘기지. 양의 쪽으로 읽든 음의 쪽으로 읽든. 이거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자, 근데 사인 세타가 음수란 얘기는 1사분면에 있으면 안 되네.
그럼 사인이 양수니까 즉 4, 4분면에 있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지. 됐니? 그래서 앞이는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세타라는 값을 읽을 때는 세타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렇게 읽는 게 편하겠죠. 6분의 11파이보다는. 그래서 답을 내보시면 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마이너스 루트 3 코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렇게요.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사인은 기함수 원점 대칭.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밖으로 길을 쓰고 빠져나온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야지. 자 코사인은 우함수 마이너스가 사라진다. 우와 우함수가 있겠지. 사라진다. 됐나요? 그래서 답을 내주시면 끝. 오케이. 자 넘어가서 그래서 정의를 정확히 알고 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애매하게 풀지 마세요. 자 346번 갑니다. 346번. 자, 볼게요. 자, 일단 이런 문제는 무조건 그냥 연립방정식 문제야. 이거 못 푸신 분들은 조금 풀이를 좀 다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어. 이거는 무조건 연립방정식 문제야. 내가 항상 알고 있는 식이 있다라는 거지. 나는 항상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문자가 두 개, SC. 헷갈리면 XY라고 해. XY라고 해. X값 Y값 구할 수 있어야지 얘들아. 연립방 정식이라니까. 오케이? 삼각분수라고 쓰지 말라고. 자 그러면 1차하고 2차 연립 어떻게 해? 1차를 2차에 대입한다. 그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사인 대신에 1-루트2 코사인 세타를 그냥 대입해버리면 코사인에 대한 2차식이 나오니까 저기서 구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은 무조건 그냥 연립이다라고 떠올리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사인 대신에 1-루트2 코사인 세타를 대입하고 식을 정리하면 해볼게요.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루트2 코사인 세타 제곱한 겁니다. 더하기 1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됐나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 자 코사인을 C라고 쓸게요. 그러면 3C 제곱 마이너스 2루트 C는 0 이렇게 됩니다. C로 묶어버리면 3C 마이너스 2루트가 0 이렇게. 결론 코사인 세타는 0이거나 코사인 세타는 3분의 2루트가 답입니다. 따라오세요. 자 코사인 세타가 0인 건 뭐야 얘들아? 코사인 세타 0인 거 뭐야? 그래프 떠올려 헷갈리면 코사인 세타 0인 거 삼각함수 초보들 언제요? 요거 2분의 파이 그리고 2분의 3파이가 있죠? 됐나요? 여기는 2분의 파이하고 2분의 3파이가 있습니다. 자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루트인 건 몰라? 몰라. 저건 투수 각이 아니니까 모른다고. 그냥 저런 애가 있는 거야. 자 근데 문제에서 세타가 2분의 3파이하고 2파이 사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답이 될 수 없고 얘가 답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3분의 1루트라고 구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해? 사인 세타는 대입해 그대로. 그럼 사인 세타 나오지? 그럼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하면 탄젠트 나오겠죠? 이해되세요? 넘어갑니다. 열림이에요. 3, 4, 7. 자, 마찬가지로 대입하고 연립입니다. 3, 4, 7. 다시 해보세요, 여러분들. 저번에 저거 어떻게 얘기했냐면, 한근이라고 나왔으니까, 근이 하나 나오면 대입할 수밖에 없다. 대입하신 다음에 똑같이, S제곱 더하기 C제곱은 1이다. 이 두 개 가지고 연립해서 푸는 거거든. 그래서 연립방정식 다시 한번 해보시고, 연립이 안 되면 선생님 저 연립이 안 돼요. 라고 질문 따로 해줄게요. 아시겠죠? 그럼 그때 선생님이 다시 와서 해줄게요. 3, 4, 7은 똑같은 문제다 라고 해서 다시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360번 갑시다. 360번.
360번. y는 sin x와 y는 sin nx n의 극점이 a3 더하기 a5를 보라. 자, 얘들아 360번은 미술 문제입니다. 수학 문제가 아니야. 교점의 개수를 찾는다는 얘기는 어쨌든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지금부터 교점의 개수를 딱 세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냥 똑바로 그리기만 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A3이 의미하는 건 sin x하고 y는 sin 3x라는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찾아보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내가 sin x를 그리고 sin 3x를 그릴 거야. 자, 그러면 sin x부터 그릴래? sin 3x부터 그릴래? 좀 더 촘촘한 애부터 그리는 게 좋아. 큼지막한 거 말고 선생님은 sin 3x부터 그릴래. 그럼 얘는 주기가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주기 3분의 2파이 그려. 여기가 3분의 2파이입니다. 맞나요? 그럼 얘는 이만큼 하나가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그치? 근데 파이부터 그려야 되니까 3분의 파이만큼 더 가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은 딱 파이가 되겠네요. 따라오십니까? 자, 그리고 각각을 일단 4등분 하는 거 1사분면 2사분면 형태로 먼저 다 한번 표시합시다. 그럼 얘는 0하고 3분의 파이의 절반이니까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씩만큼 커진다는 얘기야. 하나의 4분면이 6분의 파이씩이라는 얘기지. 그럼 여기도 6분의 파이를 더하니까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고요. 자, 6분의 파이 더하니까 6분의 5파이 이렇게 됩니다. 일단 sin 3x 그린 거야. 여기에다가 sin x를 그냥 갖다 얹는 거야. 그럼 sin x를 지금부터 갖다 얹을 건데 얘는 파이까지면 한 주기가 안 나오지. 어디까지 나와? 파이까지. 그냥 요거만 나온단 말이야. 맞아? 최대일 때가 언제? 2분의 파이일 때. 따라오세요. 그래서 2분의 파이가 최대 1을 갖는 요거 사인 그래프 그린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서부터 사인 그래프 그려주시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교점이 1개,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서 푸는 문제야. 오케이? 사인 5x 마찬가지로 열심히 한번 그려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지우고요. 안 그려줘도 괜찮을까? 이거 사인 5x? 괜찮아? 풀이가 어쨌든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거. 자, 넘어가서 361번 갑시다. 이놈의 넓이가 5다. 그리고 OA의 기울기와 OB의 기울기 곱이 3분의 5다. A 더하기 B를 보라. 자, 볼게요. 자, 일단 삼각형 OAB의 넓이가 5라고 나왔으니까 이놈의 넓이를 표현함으로써 일단 식을 끄집어내야 될 것 같아. 그럼 이놈의 넓이를 표현하려면 밑변을 알고 높이를 알아야 되는데 이 밑변이 뭐로 보여야 돼? 주기로 보여야지. 한 주기. 맞아? 그래서 일단 주기를 구하면 주기는 요놈 x의 개수 b파이분의 b파이 얘가 일단 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b분의 2가 되는 거야. 괜찮나요? 자, 그 다음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높이는 뭐야? 최대값이잖아. 0부터 얼마만큼 간 거야? A만큼 간 거죠. 근데 A가 문제에서 양수, B가 양수라고 되어 있나요? 네, 양수 AB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주기가 B분의 2가 맞고요. 여기 양수니까 이만큼이 A가 맞다라는 거지. 이 A가 만약 음수였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마이너스 A라고 해줬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넓이에 대한 식을 표현하면 삼각형 OAB는 2분의 1 곱하기 B분의 2 곱하기 A 얘가 5다라고 해서 식 하나가 나오는 거고
따라오니? 그 다음 내가 A, B를 구하려면 이제 두 번째 식, 저 기울기에 대한 식을 갖다 쓰면 될 것 같은데. 이놈의 기울기에 대한 식을.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OA의 기울기를 내가 구하려면 O라는 점은 알고 있으니까 A라는 점을 구하기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닐까? 이해되니? 자, 그럼 A라는 점은 어떻게 구할 거야? 얘는 Y좌표는 A지. 그 다음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한 주기에 4분의 1 이렇게 가야지. 한 주기에 4분의 1. 좌표를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얘들아. A의 좌표는 한 주기가 B분의 2인데 그거에 4분의 1을 한 2B분의 1, Y좌표는 A다라고 해서 좌표를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마찬가지로 B의 좌표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 B의 좌표는 2B분의 1에서 B분의 2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지? 그럼 얘는 2B분의 4야. 그러니까 얘가 2B분의 5, A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좌표를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됐니? 자, 그러면 OA의 기울기를 써보시면 OA의 기울기는 X좌표분의 Y좌표, 즉 2B분의 1분의 A 이렇게 되고요. 자, OB의 기울기는 X좌표분의 Y좌표, 2B분의 5분의 1분의 A. 얘가 4분의 5가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오세요. 그래서 문자가 2개고 식이 2개니까 여기서 A, B를 풀면 답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좌표 설정에 맞췄을 거예요. 좌표 설정이. 됐나요? 자, 넘어가서 367번 갑니다. 367번.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fx가 sin kx. 자, 이때 f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보여주세요라는 문제네요. 자, 보세요. 자, 일단 이 f 알파, f 베타, f 감마가 모두 4분의 3이라고 알고 있는 상황이야. 하지만 이 알파 베타 감마는 절대 모른다. 절대 몰라. 왜 특수하게 아니니까. 그럼 이제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여기서 보니까 근의 합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근의 합은 대칭성을 가지고 문제를 빠르게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따라왔니? 그래서 대칭성을 가지고 얘를 어떻게 나타낼까부터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 어떻게 나타낼까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가볼게요. 자, 내가 대칭성을 가지고 이만큼이 알파니까 여기에 있는 이 베타는 이만큼에다 알파를 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선생님이 이만큼을 네모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오케이? 물론 이 네모 구할 수 있어, 얘들아. 네모라고 잡아볼게. 그러면 이 베타는 네모 빼기 알파가 되는 거지. 따라오니? 여기까지? 자, 그럼 이 감마는 뭐라고 해야 돼? 감마는 알파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감마는 한 주기가 간 다음에 알파를 더한 거죠. 맞아요? 얘는 감마는 이 네모 더하기 알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라는 이놈을, 왜냐면 여기 이렇게 잡아서 물론 대칭성할 수 있지만 그러면 문자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좀 꼴보기 싫어할까봐 좀 더 편하게 이렇게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감마, 이 세 개를 더하면 알파 더하기 네모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이네모 더하기 알파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간단하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정리하시면 3 네모 더하기 알파가 되네. 내가 구하려는 건 f 3 네모 더하기 알파다라는 거야. 따라오니 여기까지? 자, 근데 이 f라는 놈의 주기가 뭐야? 이 네모지. 주기가 이 네모지. 여기서 이 네모 날려버려도 된다니까? 그럼 내가 구하려는 답은 f 네모 더하기 알파라는 얘기예요. 따라오세요. 자, 그럼 네모 더하기 알파를 할 건데 이 네모에다가 알파만큼 더하니까 대칭성 이만큼 간다는 얘기 아니야? 답은 뭐야? 얘를 꺾어야지. 마이너스 4분의 3이 답이죠. 이해되세요?
괜히 문자로 가면은 복잡하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다 알파로 빠르게 표현해 얘들아. 선생님처럼. 알겠니?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원하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이해되시나요? 제일 빠른 풀이죠. 자, 넘어가서 368번 갑시다. 368번. 어쨌든 대칭성으로 푼다는 얘기죠. 이거 혹시 저거 에어컨 좀 난방 좀 꺼줄 수 있나요? X4 더하기 X11을 구하라. 자, 마찬가지로 얘들아 지금 근해합을 물어봤으니까 이것도 어쨌든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대칭성이라는 그 단어는 무조건 있어야 돼 머리에. 알겠니? 문제 푸는데 이게 없으면 애초에 그냥 탈락이야. 조건 자체가 안 된단 말이야. 근을 직접적으로 구할 수 없으니까 무조건 대칭성으로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대칭성을 활용하려면 어쨌든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요. 그래프를 먼저 천천히 그려봅시다. 자, 이놈의 그래프는 코사인이라는 그래프를 접어 올린 거야. 자, 그럼 이놈의 주기를 먼저 따져보면 주기는 절대값 b분의 2파이니까 이렇게 주기를 먼저 구하자. 그래서 파이분의 4파이가 되니까 주기는 4예요. 4. 따라오십니까? 그래서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려. 주기가 4야. 이렇게. 근데 얘를 절대값이니까 접어 올린 이런 애가 나온다는 얘기죠. 따라오세요. 자, 그럼 주기가 4니까 하나의 성면 한 칸 한 칸이 몇이야? 4분의 1배를 한 1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찍어. 여기가 1, 여기가 2, 3, 4. 반복되겠죠. 5 나오고 이렇게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여기가 한 칸씩 5, 6, 7 이렇게 가는 거지. 8, 9, 10, 11 이렇게 쭉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 y는 5분의 1하는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교점을 작은 순서대로 여기가 x1, 여기가 x2, 여기가 x3, 여기가 뭐 x4 이렇게 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따라오세요. 그래서 x4 더하기 x11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 가보자. 여기가 x4야. 맞니? 자, x5, 6, 7, 8, 9, 10, 11. 노린 건 아니다. 딱 여기까지 나오네. 오케이? 저 두 개를 더하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 둘의 대칭성을 막 이렇게 막 가져다가 보면은 보이긴 하네. 바로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보이긴 하네. 자, 그래서 뭐 x1 더하기 x4 더하기 x11의 가운데가 7다 이렇게 하면 답은 14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세요? 자, 근데 이게 잘 안 보이면 좀 전에 풀었던 이거를 그대로 한번 활용을 해볼 거거든. 잘 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봐. 어떻게 했냐면 항상 삼각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맨 처음 풀 때는 예각일 때가 제일 중요해. 예각일 때. 맨 처음에 나오는 얘를 기점으로 먼저 보는 거거든, 항상. 얘도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맨 처음에 나오는 이 알파를 기점으로 보는 거야. 알파, 2제곱 마이너스 알파, 2제곱 더하기 알파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대칭성이 잘 안 보이면 여기는 얘를 기점으로 천천히 대칭성을 활용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는 얘를 똑같이 알파라고 한번 해보면 자, x4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 4에서 알파만큼 뺀 거지. 그치? 그래서 얘를 4-알파라고 이렇게 찾는 거야. 이게 더 좋아, 이걸 더 좋아하는 애들이 있다고. 그럼 x11은? 얘는 10에서 알파만큼 더한 거지. 얘가 10 더하기 알파라고. 답은 14 이렇게 붙여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이해되세요? 대칭성 가져가든 대칭성 이렇게 가져가든 아무 상관없다고요. 알겠니 무슨 말인지? 자, 넘어가서 362번 안 했다. 이거 안 했어요. 362번 갑시다.
자, 얘들아, 일단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읽어버릇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게요. 어떻게 읽어버릇하면 좋은지. 이거 좋죠? 그쵸? 그럼 우리 궁금사는 사실 이걸 알 수 있나 이거야. 두근의 합을 또 내가 구할 수 있냐? 이게 그냥 떠올라야 돼. 알파, 베타는 모르더라도 대칭성을 가지고 저 합은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이걸 구할 수 있나 한번 체크해서 구했어. 그럼 이거 연립하면 알파, 베타 나오겠죠? 그러면 답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애초에 이 빼기에 대한 식이라든지 알파, 베타에 대한 어떤 관계식이 있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한 다음에 그거하고 연립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야. 선생님 말은. 왜? 두근의 합 이런 거 계속? 두근의 합? 삼각 방정식의 근의 합, 대칭성을 가지고 구한다. 이것도 똑같이 이걸 알 수 있나 오늘을 먼저 한번 생각해볼게. 자, 그러면 일단 그래프를 그립시다. 자, 그래프를 그리면 자, 이놈의 주기는 2분의 파이죠. 그쵸? 그러면 일단 그래프, 탄젠트 그래프 그리고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되겠다. 한 주기니까. 됐니? 그리고 이렇게 따라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하나의 사분면이 4분의 파이씩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 여기가 4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4분의 3파이, 여기까지만 그리면 돼. 그리고 음수 쪽에도 하나 그려야 되니까 음수 쪽에 하나, 반대로 여기 정근선 이렇게 잡히겠죠.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놈의 그래프는 그렸고요. 이놈의 그래프 그려야 돼. 그럼 얘는 n의 값에 관계없이 4분의 파이, 0을 지나는 이런 애다라는 거지. 따라오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때 어떠한 직선을 그렸을 때 아무렇게나 그립시다. 아무렇게나 여기 알파, 여기 베타라고 해보겠다. 오케이? 자, 그럼 탄젠트는 점 대칭 함수예요. 이 탄젠트는 여러분들 이 점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얘가 지금 대칭의 상황이라고. 요거 이렇게 두 개만 연결하더라도 여기 중점 여기 딱 따라오죠. 두 개 연결하더라도 따라온다고. 지금 이 문제는 이 탄젠트도 이 점의 대칭, 이 직선도 이 점의 대칭. 따라와. 그러면 당연히 극점도 이 점의 대칭 이렇게 읽어야지. 탄젠트도 점대칭, 직선도 점대칭, 극점도 점대칭. 즉 알파하고 베타의 중점이 4분의 8이다 이런 식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4분의 파이다. 즉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분의 파이다라는 이걸 여러분들이 끄집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구하라고 하면 구해. 근데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거 알 수 있나? 이게 떠올라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이쪽에 포커스 맞추세요. 자,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를 나는 알아. 근데 이 m의 값을 찾아야 된대. 그럼 m의 값을 어떻게 찾냐면 내가 이 알파를 구하기만 하면 대입하면 m의 값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함으로써 알파 베타를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이거를 두 개를 더할게요. 자, 두 개 더하면 이 베타가 6분의 7파이 이렇게 되고요. 맞습니까? 베타가 12분의 7파이 이렇게 돼요. 따라오니?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뭐냐면 12분의 7파이 콤마 모식이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얘는 이 탄젠트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여기다가 12분의 7파이를 대입하니까 탄젠트 6분의 7파이가 되겠네? 맞아? 그러면 빨리 탄젠트 6분의 파이 떠올려. 탄젠트 30도 루트 3분의 1 3, 4분의 1이니까 양수겠네. 그래서 12분의 7파이 루트 3분의 1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주어진 이 점이 이 직선 위 점이다 해버리면 이제 m의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사실 이게 끝이야. 그리고 떠올라야 돼. 왜 틀렸어? 그렇죠? 그래서 대입하면 m의 값이 나옵니다. 자, 넘어가서 370번인가? 369번. 369번 갈게요. 교점의 개수를 n이
얘들아 이거 질문하신 분들은 이거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프로로 끝납니다. 될게요. 여기 치울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이놈의 그래프, 여기 네모 박스 치고요. 이놈의 그래프라고 해서 제발 그래프를 좀 정확히 좀 그려주세요. 어떻게 그리기로 했냐면 y는 a를 그린 다음에 위아래로 일씩 요동친다라고 해서 그렇게 그려야 돼. 알겠니? 그래서 이놈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y는 a 잡아주시고 항상 0,0 여기서부터 0에서부터 시작할 거라고. 근데 사인이면 이렇게 가. 근데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줘야겠지? 이렇게 그려야 된다. 됐니? 그러면 사인의 앞에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씩 요동치고 있는 거고 1씩 요동치고 있는 거고 여기가 뭐 0,a에서 시작을 해서 주기는 2파이 똑같으니까 2파이, a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는 거야. 좌표 표면에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y는 a를 기점으로 위아래 11씩 요동친다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해되세요? 성빈아! 서서히 나가서 자 그럼 보면 나는 지금 sin x라는 그래프랑 이 그래프를 갖다 얹으면서 그 점의 개수를 찾아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sin x라는 그래프라고 그래본 sin x는 x축을 기점으로 일시 요동치는 이런 애가 되는 거지. 여기가 1에서 마이너스 따라붙죠. 됐나요? 자 그럼 이 기억이 의미하는 건 a가 0이야. a가 0이라는 얘기는 얘가 뭐야? y는 0에 따라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그래프가 정확히 여기에 똑같이 미친 형태로 이렇게 따라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얘가 기억에 대한 얘기야. 그럼 교점이 몇 개야? 한 개, 두 개, 세 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은 그냥 한번 맛보기로 해보세요라고 하는 것 같아. 이된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니은부터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절대값 a가 2보다 크다는 얘기는 잘 봐. 얘는 a가 2보다 크거나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a가 2보다 크다는 얘기는 주어진 이 y는 a라는 애가 2보다 높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얘가 y는 a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2보다 높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얘가 2보다 커? 이 점이 2보다 커? 근데 얘는 여기서부터 위아래로 일씩 요동치지? 얘하고 교점이 있을 수 있었어? 없단 얘기지. 이den이 딱 2면 a가 딱 2면 여기 딱 만나겠지. 여기. 아래에서 1만큼 내려오고 위에서 1만큼 여기 딱 한 점에서 만날 거라고. 이해돼요? 그래서 교점을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a가 여기 있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2보다 더 아래에 있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일씩 요동치면 여기가 만날 수 없다는 얘기지. 이해돼? 하지만 딱 마이너스 2면 한 점에서 만나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래프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프. 선우 이해됐니?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n 2는 1이고 n 마이너스 2도 1이라는 거죠. a가 2일 때 여기 이렇게 딱 와서 딱 한 점에서 만나고 이렇게 한 점. a가 마이너스 2일 때 이렇게 가서 딱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됐니? 자 그래서 이제 이 디귿은 교점이 2개가 돼야 되는데 교점이 2개? 자 그럼 교점이 2개가 되려면 봐봐 a가 2일 때가 1개야 2보다 크면 0개지? a가 2보다 작아야 2개 아니야? 맞아? a가 2보다 0은 조금 아래 있어야지 이렇게 2개가 만나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언제까지 갈 수 있는 것 같아? 점점 내려 점점 그럼 계속 2개지 언제까지? 0일 때까지. 근데 a가 0이면 아까 몇 개였지? 3개였잖아. 이해되니? 이게 점점 내려오면 계속 교점이 2개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딱 돼버리는 순간 3개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NA가 이란 얘기는 A의 범위가 0부터 2 사이란 얘기입니다. 이해되니? 자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선생님 여기서 조금 올라가도 2개 아닌가요? 맞지? A가 마이너스 2보다 조금 크면 2개잖아. 하지만 0이면 또 3개가 된다고. 그래서 A의 범위가 2개가 있는 거야.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0만 딱 2개가 있는 거야. 그래야지 NA가 2가 나온다는 거지. 이미 여기까지 괜찮? 자 그러면 NA가 2면 N-A도 2냐? 봐봐. A의 범위가 0과 2 사이면 마이너스 A의 범위도 마이너스 2와 0 사이니까 2개가 맞는 거 아니야? 다시
다시 NA가 이란 얘기는 얘가 첫 번째 케이스야. A가 0과 2 사이란 얘기야. 그러면 마이너스 A를 살펴보면 마이너스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겠지. 근데 이래도 두 개가 맞다며. 오케이? 두 번째 케이스 이거 이렇게. 자 이거면 이놈의 범위는 0과 2 사이가 나오는 거야. 근데 걔도 두 개가 맞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이 다 체크할 수 있어야 돼. A 값이 2일 때하고 0일 때하고 마이너스 2일 때를 기점으로 조금씩 바뀐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A는 마이너스 2, 0, 2. 이 세 개가 어떻게 보면 분기점이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프 이동시키면서 봅니다. 자, 넘어가서 370번 가면 됩니다. 370번. 줄게요. 370번 저번에 한 거 같은데. 어디가 있죠? 그럼 선생님 하나만 좀 체크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357번에 나에다가 별표 하나 쳐볼래요? 357에 나 357에 나 거기다 별표 하나 쳐놔. 그리고 실수주의라고 써놓을게요. 실수주의 그냥 써놓으세요. 괜찮으니까 357에 나에다가 실수주의라고 써놓고 자 일단 얘가 의미하는 건 fx가 fx 더하기 4다 이거하고 의미하는 건 똑같다. 여기까지는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아? 둘이 차가 4가 나면 차가 4가 나는 거 이건 똑같은 거야. 치환하면 똑같아.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딱 줘놓고 fx의 주기는 4인가? 이걸 물어보는데 이건 맞아 틀려? 틀려. 틀려. 주기는 반복되는 가장 짧은 구간을 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의미하는 건 사실 반복된다라는 건 맞거든? 근데 가장 짧은 구간이 4인지는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 위에 있는 저식이 의미하는 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를 1, 2, 3, 4라고 한번 해볼게. 이런 애가 계속 반복돼 이렇게. 그럼 얘 사실 반복되는 게 맞지? 이거 맞는 말이야. 하지만 주기가 4는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서 많이 틀리신다고.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그럼 주기는 뭐라고 해야 될까? 뭔지 모르니까. 주기가 사실 반복된다는 얘기는 n분의 4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뭐 거의 안 나오니까 그냥 제껴놓읍시다. 이거 틀렸다 이렇게만 제껴놓읍시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관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례. 이런 거는 계속 봐야지 실수를 안 한다. 시험 때도. 아시겠죠? 주기가 4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반복되는 걸 의미하는 거지 꼭 주기가 4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질문만 하려 했는데 질문이 안 나왔으니까 체크하고 넘깁니다. 자 일단 370번을 못 푼 친구는 여기다가 별 붙여놓고 가장 중요한 점 찍기라고 써놓으세요. 찍기, 찾기, 상관없어.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점에 대해 선생님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계속 안 찍는 애들이 있다. 무조건 찍으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심한 문제는 그래야지만 틀려. 자 일단 이 가가 의미하는 거는 파이만큼 반복된다. 주기가 파이다. 그러면 선생님 딴지 걸지 마 얘들아. 선생님은 그냥 이 주기 파이라고 쓸 거야. 하지만 정확히는 주기가 파이란 얘기는 아니다.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이랬니? 파이씩 반복된다는 얘기라고.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 파이씩 반복 이렇게 하기 좀 그러잖아. 그냥 파이라고 쓸 거라고. 알겠지? 자, 그리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이런 그래프가 나온대요. 즉 파이만큼의 길이를 주는 거야. 파이만큼 구간의 형태를 주는 거야. 그래 놓고 이만큼씩 반복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거 완벽히 그린 다음에 반복되게 그려야죠. 따라오세요.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얘를 그릴 건데 얘는 주기가 2분의 파이네. 주기가 2분의 파이야. 즉 한 주기가 다 나오네. 2분의 파이가 한 주기 다 나와. 그러면 얘는 끝난 거야. 자, 그 다음 얘를 그려야 돼. 얘를.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사인 4x니까 사실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오케이? 근데 이런 그래프를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그리래. 그러면 2분의 파이부터 파이니까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나오겠죠. 됐니? 그래서 여기는 그냥 맛보기로 그린 거니까 직접 보시고 이렇게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오세요. 자, 그리고 얘가 그냥 찍읍시다. 여기 4분의 파이고요. 이만큼 하나하나가 그러면 8분의 파이가 되겠다. 그럼 여기 8분의 파이 되니까 8분의 3파이고요. 여기는 8분의 5파이고요. 여기는 뭐 4분의 3파이고요. 여기가 8분의 7파이 이렇게 찍는 거예요. 자, 이런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래프와 파이분의 x라는 얘는 얘들아 직선으로 보여야지. 그치? 파이분의 1x라고 해서 이거 직선이다. 0,0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그래서 이 0,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지금부터 그릴 건데 가장 중요한 점, 지우야 뭐예요?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게 가장 중요한 점일까요? 응? 뭐라고? 만나는 거? 네, 아리나 가장 중요한 점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 될까요? 준호야 가장 중요한 점 파이, 1. 왜냐면 이 직선을 그릴 때 얘가 어차피 최대 최소가 마이너스 1부터 1이기 때문에 1을 넘어가면 교점이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래서 딱 그 지점 언제가 y좌표가 1이 되고 언제가 y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얘네가 가장 중요한 점이 되는 거야. 왜? 이때 벗어나면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내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y좌표가 1하고 마이너스 1이 내가 가장 중요한 점이고 얘는 y좌표가 언제 1이야? 파이, 1이란 얘기지. 그래서 파이, 1 그리고 마이너스 파이, 얘네가 가장 중요한 점이 된다고. 얘가 핵심이야. 그래서 저 점을 찍는 겁니다. 자, 파이, 1을 지금부터 찍으면 파이, 1이 여기 있어요. 여기네. 따라와. 그러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쟤를 지나야 되니까 저기까지 그리는 거예요. 그 뒤에는 그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왜? 1 넘어가니까 교점 없을 테니까. 제일 중요한 점에 포커스 맞춰서 공부하는 거야. 자, 그럼 교점은 1개, 2개, 3개, 4개 나오겠죠? 오케이? 반대도 똑같이 그려주셔야 돼요. 그럼 알아서 해보세요. 여기 4개다. 그렇다고 저기 4개다. 이건 아니야. 그건 원점 대칭함수만 그게 가능한데 지금 원점 대칭함수가 안 나올 거야. 그려줘야 돼. 자, 넘어가서 376번 6789 쉬었다가 6889 합시다. 자, 봅시다. 자, 일단 코사인 알파하고 뭐 사인 베타 얘네를 다 구해줘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건 알파하고 베타에 대한 관계식 하나 알고 있으니까 이 알파 더하기 베타는 파이가 있다는 거 한번 써놓고 갈게요. 괜찮죠? 자, 그러면 관계식 하나 알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알파 베타를 당연히 구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한 문자로 통일을 먼저 한번 해보면 주어진 얘는 코사인 알파분의 베타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이니까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바꿔버리면 답변한 곳 쓰면은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 이걸 구하면 되는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이거 구하면 이제 끝이야. 뭐 탄젠트 알파하고 이건 뭐 상관없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찾냐라는 건데 자, 보세요. 자, 일단 나는
여기에 있는 이 P의 좌표를 알면 뭘 구할 수 있냐면 여기에는 이 세타에 따른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구할 수 있겠지. 정의잖아. 이 좌표를 알면 동경의 길이분의 x좌표, y좌표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당연히 지금 여기 길기가 4분의 3이고 여기 원의 방정식 나와 있으니까 이 두 개를 연립함으로써 이놈의 좌표를 찾을 수 있겠다. 또는 이 좌표를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구해도 돼요. 근데 이놈의 길기가 4분의 3이란 얘기는 탄젠트 세타는 바로 뭐란 얘기야? 4분의 3. 이게 사실 훨씬 좋지 않니? 여기까지 따라와. 자, 그럼 나는 탄젠트 세타를 아니까 코사인 세타하고 사인 세타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이 세타는 지금 예각이죠, 예각. 예각일 때는 삼각 B가 제일 쉬워. 그럼 삼각 B를 가지고 나머지도 구해보자. 그럼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니까 여기는 5가 되겠지, 피타에.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고요 사인 세타는 5분의 3이 된다라고 해서 일단 저 세타에 대해서는 다 구할 수 있었어. 근데 내가 구하려는 건 사실 이 세타가 아니라 알파에 대해서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알파.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 세타를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얘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사실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나는 탄젠트 세타가 4분의 3이라고 나와 있는데 쟤는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4분의 3이라는 얘기랑 똑같고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얘는 2분의 파이 한 개니까 각각한 것이 쓰면 되지? 그래서 탄젠트 알파분의 1 얘가 4분의 3이니까 결론적으로 탄젠트 알파는 3분의 4라고 끄집어낼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답은 3분의 4 이렇게 끄집어주면 되겠지. 좀 돌아간 것 같기도 한데 뭐 딱히 별다른 건 없어요. 자, 다시 자, 여기는 이 피해 좌표를 알면 내가 뭘 알 수 있는지를 먼저 떠올려보면 여기는 이 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얘기야. 이 각에 대해서. 그래서 이 각을 그냥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잡아버리면 탄젠트 알파,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를 구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거 가지고 답을 내면 끝이 다 되죠. 됐니? 자, 넘어가서 377 갑니다. 377. 당연히 P가 찍혀있으니까 저 P를 활용을 해야겠지. P에서 X축에 되는 수의 8. 쭉 뻗어. 자, 갑시다. 자, 일단 1번부터 5번까지를 보면 각각의 길이를 세타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달라는 얘기인 것 같아. 그치? 그럼 일단 여기가 세타니까 나는 P의 좌표를 먼저 구할 수 있겠다. 준우야, P의 좌표 뭐예요? 삼각함수 좌표 설정 이거 모르면 애초에 스타트가 안 되지. 이거 뭐야? P. 성민아, 이거 P의 좌표 뭐야? 여기가 세타야. 반지름 1이야. 코사인. 파이? 세타. 컴마? 사인 세타 이렇게 따라와야지. 알 코사인 세타 컴마 알 사인 세타. 몇 번 해, 준우야? 이래놓고 고민했다고 열심히 했다고 할 거야? 안 되지. 일단 P의 좌표 먼저 이렇게 잡아야지. 그러면 이렇게 좌표를 잡은 순간 여러분들은 각각의 길이가 어느 정도 표현이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y 좌표니까 사인 스타가 될 것 같고, 여기서 여기부터까지의 길이는 코사인 스타가 아니지? 얘가 음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스타를 써줘야 되네. 이렇게.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또 뭘 표현해야 돼요? PQ 표현했고, OQ 표현했고, QR 이런 거 다 표현해야 되네. QR. 그럼 가볼게요. 자, 일단 여기가 세타니까 이만큼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쓸 수 있겠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나는 이 QR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얘는 내가 좀 공략해볼게. 여기 뭐예요?
코사인 세타 개는 공부 하나도 안 해. 여기 A 사인 세타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죠. 자 여기 세타 여기 A예요. 여기 뭐예요? A 탄젠트 세타. 여기 뭐예요? 코사인 세타분의 A입니다. 갖고 할 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구하다 보면 몇 번 설명했던 것 같아. 알겠니? 그래서 이걸 일단 기본으로 깔고 가면 내가 여기를 파이만 세타라고 하면 여기는 이 길이는 이거에다가 사인 파이만 세타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선분 QR은 이 길이에다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다가 뭐야? 아 그래요? 사인 파이만 세타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QR의 길이는. 됐니? 정리하면 각변한 공식 쓰면은 사인 세타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되겠죠. 그래서 선분 QR 저거 맞고요. 자 그다음 A, B를 표현해달래요. A, B. 그럼 A, B를 또 쳐다보면 봐봐.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그리고 A, B는 요걸 구해달라는 얘기네.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이 변이 1이라고 알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각을 알면 1 탄젠트 모시기 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럼 이 각도 찾는 거야. 자 그러면 이만큼이 세타, 이만큼이 2분의 파이. 그럼 이 각은 세타에서 2분의 파이를 빼면 되죠.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다음 이래니? 그래서 선분 AB는 1에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다 해줘야 된다고 얘들아. 따라오세요.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이거 각변한 공식 해보자. 자 일단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그럼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2분의 파이가 한 개니까 바뀌어야 돼. 탄젠트 세타분의 1 옆으로 바뀌어야 돼.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가고 세타 왔어. 그럼 몇 사분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간 다음에 세타 왔어. 몇 사분면? 4사분면. 선생님 저 세타 정각인데요. 무조건 얘가 취급해서 쓰는 거라고. 알겠니? 그래서 4사분면이라는 얘기예요. 4사분면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아줘야겠죠. 그래서 3분의 AB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변환 공식 이쪽으로 갈 때 많이 헷갈리거든? 1사분면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세타가 동각이라고 생각해서 그게 아니라고요. 각변환 공식은 무조건 얘를 내각 취급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각변환 공식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달아야 돼요. 자, OB 똑같이 구하시면 되겠죠? OB. 자, OB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를 네모라고 하자. 네모. 그럼 난 이 네모하고 이 각하고 이 1에 대해서 알고 있지? 그러면 코사인 세타 알고 있어. 코사인 세타. 그래서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네모분의 1이다. 즉, 네모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분의 1이다. 됐니? 그럼 얘는 사인으로 바뀌어. 그 다음 4사분면이니까 양수. 그래서 답은 사인 세타분의 1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 길이를 다 표현하는 게 물론 맞지만 얘들아 세타 둔각이잖아 지금. 그럼 길이는 다 지금 양수여야 되는 거지. 그럼 4번은 음수죠? 4번 탄젠트 세타는 음수지 둔각이니까 4번은 무조건 틀렸지. 그치? 그런 식으로 사실 빨리 풀 수 있다라는 거. 자, 지웁니다. 3, 7, 8. 그래서 얘들아 이거 기본이야 얘들아. 깔고 가야 돼.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좀 풀어봤다면 아니면 약간 좀 눈치가 있다면 알파벳 다 뭔지 모른다 하지만 기본의 합을 알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지름이죠? 여기 뭐예요? 직각이죠? 알파 더하기 베타 뭐라고 알아? 2분의 파이라고 보여야지. 됐니? 그니까 주어진 얘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되는 거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사인 베타 이거 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사인 베타는 뭐야? 직각이고 사인 베타 이거분의 이거 하면 되지. 피타고라스 쓰니까 여기가 루트 13 답은 마이너스 루트 13분의 3이다. 됐나요? 그래서 얘는 그냥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알파 더하기 베타 계속 알파 베타 모르면 합은 알 수 있는지 가야지 계속. 자 넘어가서
378, 379번까지 해야 되죠. 자, 379번에다가 자취라고 써놓을까요? 자취. 자취. 암기죠. 이건 왜 내는지 모르겠네. 시험에 나오면은 진짜 그 앞에 때려치세요. 이런 문제는. 왜냐면 이거 우리 미적분 배운 학생 3명 있잖아 지금. 그치? 뭐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미적분을 알면은 이게 바로 풀려요. 그래서 이런 문제 학교에서 냈다? 그러면은 배려가 없는 거야. 선행을 한 친구들이 유리해지니까 안 낼 거야 아마. 근데 일단 자취로도 풀리니까 일단 그 개념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자, 이놈의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 중에서 4, 4분면의 정한 직선 요거 배열해 드릴게요. 이 위에 점 P가 있는데 그 P가 나타내는 동경을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파이 더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거 배열해 드립니다. 자, 봅시다. 그럼 이 379번은 우리가 옛날에 자취라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자취를 내가 알고 있는 자취라면 떠올리면 되고 모르는 자취라면 x, y라고 해서 관계식을 끌어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 얘는 내가 알고 있는 자취야. 두 직선의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 두 직선의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 자, 그러면 이러한 자취를 우리가 어떻게 찾았었냐면 여기 있는 이 임의한 점을 x, y라고 해보면 여기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와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이 두 삼각형의 합동이니까 똑같다 이런 식으로 찾았다고. 그래서 이 자취를 어떻게 읽었어야 되냐면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의 자취.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읽어줘야지만 여러분들이 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였어. 이 두 개 사실 똑같은 자취 형태가 나옵니다. 기억이 아마 거의 안 나죠? 거의 안 날 거예요. 이거 뭐 직선의 방정식 여러분들 수3 뒷부분에 나오는 건데 봐봐. 두 직선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거의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나 있을 거고 반대로 이렇게 하나 있겠죠. 오케이? 근데 두 직선의 각을 이등분한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 점의 자취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이 각각의 점들을 전부 따져보면 수선의 발을 내리고 수선의 발을 내리면 항상 합동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항상 같아. 항상 같아. 이거 항상 같아. 그래서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를 다 모아놓은 애가 이 직선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들이 해석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실제 이렇게 풀면 그때가 이게 스텝 1에 있었고 이게 스텝 2에 있었어. 사실 두 개가 똑같은 문제인데 중요한 건 이건 두 개 똑같은 문제다. 하지만 이게 나오면 이렇게 바꿔 푼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구하려는 건 P의 자취이기 때문에 P라는 놈을 x, y라 한 후 x, y에 대한 관계식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관계식을 어떻게 찾냐면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와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관계식을 세운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여기 프라임 그냥 x, y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루트 10분의 절대값 3x-y 이게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오케이? 그 다음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루트 10분의 절대값 x 더하기 3y 이렇게 나오면 얘가 x, y에 대한 관계식이 된다고. 그러면 루트 10 지워지고 절대값은 한쪽에 뿔만 붙여서 푸는 거지. 얘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얘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그래서 두 개의 직선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두 개의 직선. 여기도 두 개의 직선 나오겠지.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됐니? 자, 근데 요거 정리하시면 y는 2분의 1x 이렇게 나오고요. 네. 요거 정리하시면 y는 마이너스 2x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근데 서사분면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얘가 y는 마이너스 2x라고 찾아주는 거야. 얘는 1사분면을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사실 수성입니다. 수성.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저거 먼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주어진 이걸 구했네. y는 마이너스 x라고 구했네. 그러면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이걸 구하라고 했는데 바로 보이는 거는 탄젠트 세타가 바로 보여야지. 탄젠트 세타는 이 직선의 기울기. 탄젠트 세타는 이 직선의 기울기. 그래서 탄젠트 세타 바로 찾아주시고, 흔히 하나의 삼각함수를 알면 나머지 삼각함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봐야지. 오케이? 자, 그러면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는 이놈의 좌표를 제일 편한 거 마이너스 1,2 이렇게 잡으면 되겠다. 마이너스 1,2 이렇게. 이래세요. 그러면 그에 따른 코사인 세타는 동경의 길이 루트 5 분의 x좌표 마이너스 1 갖다 쓰면 되고, 사인 세타는 동경의 길이 분의 y좌표 갖다 써버려서 하나의 삼각함수를 알면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이 개념 떠올려야 된다. 괜히 이거 가지고 이거 찾으면 끝납니다. 됐어요? 하나의 삼각함수를 빨리 찾는 방법, 직선의 기울기가 탄젠트가, 그거 가지고 나머지를 빠르게 찾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넘어가서 문제가 되게 좋아졌다. 고쟁이가 좀 개편되면서 문제 질이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이건 제주제일 평가할 건 아니지만 좀 아쉽네요. 382번 갑니다. 382번 갈게요, 여러분들. 382 여각, 써놔 여각. 생각하면서 풀어야 된다, 얘들아. 이런 문제 틀리는 건 진짜 용납 못해. 용납 못해. 자, 보자. 얘를 내가 값을 절대 몰라. 난 특수값만 안다고. 저 값은 절대 몰라. 그럼 이 값을 처리하기 위해서 무조건 코사인 제곱 20분의 파이를 찾아 나서야 된다고. 왜? 둘이 더해서 1일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곱에 대해서 어떤 값을 모른다면 무조건 이걸 찾아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러면 코사인 제곱 20분의 파이는 지금 다 사인으로 표현되어 있잖아. 뭐랑 똑같아? 둘이 더해서 2분의 파이면 똑같다고. 그러면 둘이 더해서 2분의 파이가 되는 사인 제곱 20분의 파이랑 똑같겠죠. 둘이 더해서 2분의 파이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얘가 재빠르게 코사인 제곱 20분의 파이로 바뀌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이등이 마찬가지로 얘가 코사인 제곱 20분의 3파이랑 똑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갖다가 뭉쳐주셔야지. 얘가 1이고요, 얘가 1이고요. 됐나요? 선생님, 그럼 나머지 얘는요? 분명히 나머지 얘가 특수각일 겁니다. 얘는 4분의 파이, 특수각 45도가 맞다라는 거지. 이해돼? 특수각이 아닌 제곱에 대한 상황은 무조건 짝을 좀 찾아주신다. 짝을. 그 짝을 찾는 게 저기 380번도 다 똑같았던 것 같아. 자, 넘어가서 397번. 397, 398, 399. 397, 398, 399. 398, 399. 지울게요. 지울까요? 대충 저런 생각이 들게끔 좀 더 고민을 했어야 돼. 이 값을 어떻게 구하지? 다시 어떻게 고민을 했어야지. 자, 여러분들 일단 문제에서 A의 크기를 구하라는 문제거든? 그러면 무조건 특수각이야. 진짜 말도 안 되게 막 35도 이런 걸로 찍지 마세요. 아시겠죠? 찍을 거면 특수각으로 찍어. 자, 그리고 이 문제는 일단 유형이라고 생각합시다. 유형. 이제 유형이에요. 아무렇지 않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또는 그냥 처음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떠한 유형이냐면 문제의 삼각형이라고 나오잖아요. 삼각형. 오케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 이거 그냥 쓰고 가시는 거예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파이가 이거 그냥 쓰고 가는 거야. 본능적으로.
알겠니? 저런 유형이야. 이것만 갖고 하는 거야. 이것만 머릿속에 이게 박혀 있어요. 사각형이면 A 더하기 B 더하기 B는 2파이 근데 그거 필요 없어. 알겠니? 요거 유형이야. 이거 바로 떠올려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이 식을 하나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떠올랐으면 아마 제대로 못 풀었을 것 같아. 그럼 일단 문자를 조금 통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가 구하려는 게 A니까 B 더하기 C를 A로 바꿀 수 있겠네. B 더하기 C는 파이 마이너스 A. 자 그래서 여기다가 파이 마이너스 A를 대입하고 식을 정리하면 사인 제곱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A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이거 풀어주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각변화 공식에 의해 바뀌네요. 코사인 제곱 2분의 A로 바뀌고요. 이렇게 되네. 따라와. 자 그러면 얘를 x라고 합시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4분의 1은 0 이렇게 되고요. 정리하면 x는 2분의 1 되는 거예요. 즉 코사인 2분의 a가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2분의 a라는 얘는 코사인이 언제 2분의 1이야? 3분의 8. 그래서 a는 3분의 1. 따라오세요. 혹시 선생님 3분의 5파이도 있는데요? 라고 하면은 이거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죠? 각이 너무 커서 안 되는 거야 얘들아. 알겠니? 자 넘어가서 398. 야 이거 뭐야? 이거 그래 합이라고 나왔는데 평행이 해야 되는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네. 문제 보니까. 자 갑시다. 자 일단 내가 구하려는 건 사인 x 더하기 3분의 파이가 얘가 8분의 7 넘어가고 2분의 루트 3 곱하니까 이렇게 굉장히 더럽게 생긴 거 이거 되는 거 구하라는 문제인 것 같아. 그럼 당연히 얘는 특수각이 아니니까 몰라. 그러니까 문제에서 근의 합을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놈의 그래프를 그냥 완벽히 그려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고 또는 얘를 치환해서 푸는 방법이 있어. 오케이? 첫 번째는 그려서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원래라면 이 필요 없어. 치워. 자 원래라면 여기서부터 사인 그래프 이렇게 그리면 된다고. 얘가 0,0이라고. 근데 x축을 얼마만큼 봤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만큼 봤지?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 0일 뿐이라고 얘가. 따라와. 괜히 이거 그리면 힘들다. 알겠니? 그거 그리는 거 아니야. 자 그다음 여기가 한 주기가 2파이니까 여기가 3분의 5파이가 되겠네요. 3분의 5파이 이렇게. 그리고 x의 범위가 있겠죠? x의 범위가 0부터 2파이라고 나와요.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0부터 2파이를 그릴 건데 0이라는 애는 여기 어딘가 있겠다. x가 0인 거 그치?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럼 0부터 2파이까지 그릴 거면은 한 주기니까 높이가 똑같은 데서 끝나야 된다고요. 여기서 이렇게 끝나야 된다고요. 여기서 이렇게 끝나야 된다고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여기다 0을 대입해봐. 그럼 0을 대입하면 0, 대입하면 2분의 루트 3이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내가 y는 16분의 7루트 3이라는 직선을 그릴 때는 여기는 2분의 루트 3이니 16분의 8루트 3이기 때문에 이 직선은 얘보다 아래쪽에 잡혀있는 거죠. 하라고.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됐니? 그럼 얘는 여기 대칭이지? 여기로 구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는 또 어떻게 구하냐면 한 주기가 2파이야. 여기 하나 갈 때마다 2분의 파이씩 간단 말이야.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좌표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3파이가 됩니다. 따라오세요. 그럼 내가 구하려는 그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였어. 그러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3파이 이렇게 되겠지. 얘가 평행이동을 가지고 그냥 푸는 거. 근데 조금 더럽지 않나요? 아니야? 괜찮아?
그래서 치환하고 해야지. 치환하고 평이동은 들어오니까. 그래서 치환하고 푸셔야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인 x 더하기 3분의 파이가 16분의 7루트 3이다. 이때 x의 범위가 0부터 2파이다. 그러면 이 평행이동 이런 놈은 일단 치환해서 푸는 게 좀 더 깔끔하다고 그래프 그리기. 그래서 여긴 얘를 t라고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자, t의 범위는 여기다가 3분의 파이를 더하면 되니까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 자, 그래프를 그리면 sin t라는 그래프는 이제 3분의 파이부터 그리면 되니까 이렇게. 3분의 파이 여기 어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면 되죠. 끝나는 위치 똑같게 이렇게. 그리고 3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2분의 루트 3이니까 여기고요. y는 16분의 7루트 3이라는 건 얘보다 아래 여기 찍힌다는 얘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내가 이놈의 근을 알파, 이놈의 근을 베타라고 잡으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여기 찍힌다는 얘기지. 여기. 맞아. 얘가 2분의 3파이 이렇게 찍히는 거야.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3파이가 나와. 근데 얘가 완벽한 근이니? 그건 아니란 얘기지. 그건 아니야. 자, 그러면 완벽한 근은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는 여기에다가 알파하고 베타를 대입한 게 근이었어. 그럼 실제 근은 알파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근이었고 여기가 알파여야지만 걔가 근이니까. 다시 여기다가 알파를 대입한 게 근이다라고 해서 여기를 알파 베타로 잡은 거야. 그럼 실제 x는 여기 x에 알파 대입하면 근이 아니잖아. 알파 더하기 3분의 파이가 되잖아. 이 x는 알파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된다는 얘기죠. 알파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대입해야지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근은 알파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베타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얘네가 또 근이 되는 거야. 그러므로 알파 더하기 베타 3파이에서 3분의 2파이를 뺀 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시험하면은 근의 형태도 똑같이 다시 잡아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아니면 헷갈리면 너무 좀 혀가 좀 길어지는 거예요. 헷갈리면 여기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잡으세요. 그러면 이놈의 두 근은 알파 더하기 3분의 파이 이렇게 바뀌는 거지. 베타 더하기 3분의 파이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개의 중점이 여기다 이렇게 하시는 거지. 여기를 알파 베타로 잡든 여기를 알파 베타로 잡든 어쨌든 맞춰줘야 된다. 선생님 말. 됐니? 근데 선생님, 와, 근 맞춰주는 건 너무 헷갈리는데 저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안하지만 시험에 여기 막 EX 나오고 딸려 나오고 하면은 어떡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치환을 연습하세요. 치환을. 아시겠습니까? 이건 그냥 보여주는 뿐이고요. 자, 넘어가서 399번 가면 되죠. 399번 갑시다. 서로 다른 세 개의 식을 갖도록 하는 K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식이에요. 보여주시죠. 자, 그러면 이거 뻔하죠?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 못 풀고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럼 그래프 한번 같이 그려보자고요, 여러분들. y는 4분의 1 잡아. 오케이? 잡아. 이거 잡아야지. 그 다음 위아래로 1씩 요동쳐. 2파이니까 한 주기만 그리면 되네. 이렇게 요동쳐. 따라와. 그러면 여기에는 이 최대값은 0,1만큼 위로 갔으니까 4분의 5가 될 거고, 여기는 한 주기가 2파이죠. 2파이, 4분의 5가 찍혔겠죠. 따라오세요. 근데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할 거야? 접어 올릴 거잖아. 접어 올리는 기준은 x축을 기점으로 접어 올리는 거지. 그래서 x축을 잡아야지. y는 0이라는 직선을 잡아야죠. 이걸 기점으로 접어 올리니까 그래프 대충 이렇게 생겼겠지. 이해돼? 이걸 기점으로 접어 올리니까 그래프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이렇게 이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 못 풀고 있는 거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직선이 y의 k가 여기 있어야지 세점인 거는 눈만 뜨면 알 수 있죠 여러분들. 맞아요? 그럼 k는 이거 y좌표 건데 찾아보자. 자 이놈의 y좌표 뭐예요? 4분의 1에서 1만큼 내려갔죠? 그러면 얘는 y좌표가 마이너스 4분의 3이겠지? 근데 걔를 접어 올렸잖아. 4분의 3이지. 이런 거에 시간 낭비하면 안 돼. 알겠니? 중요한 건 이거는 x축 y는 0을 기점으로 접어 올리는 거죠. y는 0을 기점 접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y는 0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돼요. 거기 기점을 접어 올리면 돼요. 이해되시지? 자 넘어갑니다. 5 하나 남았다. 모든 x에 대하여 y는 2x 더하기 2와 홀선 y는 x제곱 더하기 2 코사인 세타 x 더하기 3 사인 제곱 세타가 만나지 않는데요. 세타의 범위를 구하라. 자 그러면 1차식하고 2차식이 일단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교점이니까 연립해야 돼. 이렇게 일단 크게 보자. 연립해야 돼. 괜찮니? 근데 얘가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근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원래 근은 교점이었다 맞아. 근데 2차식이면 편한 방법이 있다고. 판별식. 판별식 가야지. 2차식은 무조건 판별식이 제일 편하다고. 오케이? 그래서 판별식이 없나 잠깐 이거 풀면 끝이야. 좀 어려웠나? 계산이 어려웠나? 그렇겠지? 자 해볼게요. 자 그럼 일단 한쪽으로 넘겨버리면 이렇게 따라오겠고 3배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겠죠. 연립하니까. 그러니 이후에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럼 짝수 판별식 써보시면 코사인 세타 c라고 할게요.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되는 거지. 3x 제곱 2 얘가 0보다 작으면 되는 거.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정리. 얘는 c제곱 마이너스 2c 더하기 1이야. 당연히 사인 제곱을 코사인으로 바꿔야겠네. 얘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야겠다. 이렇게. 자 정리하니까 4c 제곱 마이너스 2c 이거다.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2c로 나눠버리면 이용해 묶자. 2c로 묶어버리면 2c 마이너스 1이 더 작아요. 결론 c가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은 이걸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이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스텝 1이니까 됐죠? 자 보세요. 자 일단 207의 기억 이걸 어떻게 읽어나가야 되냐면 봐봐. 이 x1이라는 건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근이야. 근이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대. 이런 거 2차 함수에서 많이 했어. 어떠한 근이 2분의 1보다 크다. 어떠한 근이 1보다 작다. 그런 거 근의 분리라고 해서 한판축 조사하면서 했다고. 맞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얘하고 얘의 교점을 x1, x2라고 했는데 이 한 근은 0보다 작고 나머지 한 근은 0보다 크고 2보다 작대. 그 말은 이거 근의 분리야 얘들아. 근데 2차 방정식은 2차 함수는 근의 분리를 할 때 한판축이라고 해서 축도 조사하고 판별식도 조사를 하잖아. 그치? 근데 지금 이 지수함수는 판별식이라는 게 없어. 축이라는 것도 없어. 그래서 함수값만을 조사를 해버림으로써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쉬워. 알겠니? 똑같은 근의 분리 문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x1인데 이때 이 x1이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지가 궁금하대. 그러면 일단 요건 너무 쉽다. 오른쪽은 너무 쉬워. 이유는 1이라는 거의 위치가 여기라고 딱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다 1 대입하면 0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 x1이 2분의 1보다 큰지만을 확인하면 되는데 함수값을 비교함으로써 문제를 푸는 거라고. 봐봐. 내가 2분의 1을 여기다가 대입해보고 이걸 f라고 하자. 이걸 g라고 하자. 자, f 2분의 1하고 g 2분의 1을 한번 구해볼게. 그러면 f 2분의 1은 여기다 2분의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로그 2의 2분의 1이 돼서 1이 나와요. 1. 오케이? 얘는 2분의 1,1이야. 자, 여기다가 2분의 1을 대입하면 얘는 2분의 1에 2분의 1제곱 즉 루트
2분의 1이야. 계산하면 2분의 루트 2야. 그럼 얘는 1보다 작지. 그치?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말이냐면 F2분의 1보다 F2분의 1이 G2분의 1보다 크다는 얘기야. 그러면 2분의 1이 어디 있어? F라는 애가 얘야. 오케이? 근데 F에다가 2분의 1 넣은 게 더 크대. 그럼 2분의 1은 어디 있다는 얘기야? 이쪽 어딘가에 2분의 1이 있다는 얘기죠. 2분의 1이 이쪽에 있으면은 G 2분의 1이 더 컸겠지. 이렇게 함수값을 비교함으로써 문제를 푸는 거라고요. 이러시니까 똑같아요. 함수값을 비교함으로써 문제를 푸는 거라고요. 이것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보세요. 처음에 나오면 좋겠다. 나올 때 또 나와요. 틀릴 것 같거든. 이쪽 부각적하게. 자, 봐봐. 자, 일단 주원이 이놈의 그래프를 보면 이놈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다. 원래는 정면선이 마이너스 3이어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였을 것 같아요. 그치? 근데 걔를 뭐 적어 올린 이런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에 여기 찍혀 있는 것 같다. 자, 0을 대입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2였어 원래. 근데 2 이렇게 찍혀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럼 여기다가 2의 x 더하기 k라는 그래프를 내가 그려서 x1, x2를 표시를 할 건데 문제에서 k가 자연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놈의 그래프는 정근선은 여기가 없어. 0이야. 그리고 y절편을 찍어보면 자, x에 0을 대입해. 그럼 0, 2의 k제곱 이렇게 따라오죠. 0, 2의 k제곱 이렇게 찍힙니다. 자, 그러면 이때 k가 자연수기 때문에 k에다가 1, 2, 3, 4 치고 y절편이 점점점 커질 텐데 k가 1이면 이거를 왜 나누는지 한번 봐봐. k가 1이면 y절편이 딱 여기를 지나요. 그쵸? 그래서 k가 1일 때는 이렇게 갑니다. y절편이 딱 여기를 지나요. 이렇게 가는 거야. 얘가 k가 1일 때요.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k가 1보다 크면 이놈의 y절편은 무조건 2보다는 커지겠죠? 그래서 0, 2의 k제곱이 여기 찍히면서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올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k가 만약 1이라고 하면 교점은 얘가 x1, 얘가 x2야. 근데 x1이 이미 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무슨이다? 이게 답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k는 1일 땐 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푸시는 거고요. k가 1보다 크면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란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x1이 0보다 작다. x1이 0보다 작은 게 이건 분명하지. 얘들아 0이 여기 있으니까 분명하다고. 여기는 분명히 볼 필요 없지. 근데 그 다음은 x2가 0보다 큰 거는 분명해. 근데 2보다 작은지가 궁금한 거야. 그러면 이 x2라는 놈에 대한 교점을 얘랑 여기로 보면 2보다 작다는 얘기는 2가 여기에 있는지가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2를 여기다 대입한 값과 1을 여기다 대입한 값에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면 2가 여기 이렇게 많이 되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함수값 비교하는 문제라고. 그래서 2를 여기다 대입해. 네, 2를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78이 나옵니다. 얘가 2,78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2를 여기다가 대입해. 2를 여기다가 노란색에다가. 자, 여기다 2를 대입하면 2의 2 더하기 k예요. 2,2의 2 더하기 k. 이렇게 나와. 근데 얘가 더 커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78이 2의 2 더하기 k보단 커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k를 찾으면 2, 3, 4까지 되겠죠. 2의 6제곱은 아직 64니까. 하지만 여기 5가 돼버리면 128이니까 만족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중요한 건 함수값을 비교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연결해서 풀어야 되라. 선생님이 알려주잖아. 이 문제는 똑같은 문제라. 연결해서 푸는 거죠.